네, 안녕하세요. 큐에스트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밤 9시 25년 투자 시황 9시 분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조명하고 이런 걸 조금 세팅을 바꿔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전체 공개 처음 조명을 사용해서 방송하고 나서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밤에 오시는데 눈이 너무 이렇게 환하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방에 이제 불이 두 개가 있는데 천정에 하나만 켜고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조금 어둡게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 때문에 이제 의자에 비친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의 이게 있는데 오늘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다음에 제가 또 수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더 해가지고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거 참 오늘 이제 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피부가 아마 이렇게 약간 좀 광이 난다 그럴까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쑥스러운데 사실 뭐 제가 별다르게 피부 관리하는 건 없고 저는 참고로 이제 봄, 여름, 가을은 스킨밖에 안 바릅니다. 사실은 전직 화장품 회사 출신이지만 근데 겨울철에는 이제 스킨하고 에센스 정도까진 바르고 로션도 잘 안 바르거든요. 사실 제 피부 타입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20대 때는 조금 약간의 지성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조한 피부로 사람이 좀 변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킨하고 에센스만 바른 상태인데 이제 조명이 약간 비춰주다 보니까 좀 호샤시한 느낌이 아마 날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름이 있는데 3년 전쯤에 그 아는 분 이제 피부과 가시는데 그 전에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에 그 반포 터미널 앞에 신원장이라고 있어요. 그 피부과가 있는데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보톡스하고 필러는 살짝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의 힘을 약간은 빌고 있으나 근데 원래 이제 피부가 좀 이렇게 제가 뭐 늘씬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보톡스가 얼굴에 조금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화장품 라인들인데 사실은 요 앞쪽에 있는 라인들은 요 세 개는 네 개는 향수죠. 여기 향수 뭐 있고 뒤에 이제 스킨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킨하고 에멀전이 섞인 듯한 느낌. 얘는 안티에이징 얘는 에센스인데 제가 이걸 다 바르는 게 아니고 그날 기분에 따라 좀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날은 랩 시리즈 스킨을 바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오디세이를 바를 때도 있는데 오디세이는 뭐 사실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있었던 스테디셀러고 요 생츄얼이라고 챕터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챕터 5라고 읽어야 되나? 오디세이에서 나온 조금 이제 고가 라인 제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바르고 있는데 아마 이 챕터 5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20대 분들보다는 좀 30대, 40대 이상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약간 그 우드 향 비슷한 게 나는 이제 향수를 비하면 약간 조말론 향수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록식당 또 향수가 되겠죠. 여기는 아주 시트러스 향이라고 시큼한 그런 레몬 향이 나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자주 뿌립니다. 그래서 벌써 많이 뿌려가지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뭐냐 어디 갔냐? 오늘 되게 이상하게 정신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늘 바른 제품은 딱 요 두 가지 발랐습니다. 생츄어리 안티 옥시전트 토너 챕터 5 오디세이 고가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셀러죠. 아이오펜 맨
안티 에이징 에멀전. 전 직장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주로 좀 바르고 있는데 내돈내산입니다. 제 돈으로 주고 산 거고, 그래서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른 제품은 요 두 가지 스킨하고 요 에멀전 두 가지 제품 바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피부 좋다는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샤워를 할 때 좀 오래 해요. 거의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씻을 때 깨끗하게 잘 씻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그게 있다. 오늘은 사실 그 팩도 조금 했는데 그 팩이 어디 갔냐 이러면 제가 잽싸게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팩을 잘 안 하는데 지금 피부 약간 모공이, 제가 모공은 되게 조그만 편인데 이거다 이거. 제가 이제 내돈내산으로 제가 아마 이제 코스메 셰프 대표하고 이제 전 직장 동기니까 그냥 제가 달라 그러면 주겠죠. 근데 제가 내돈내산으로 직접 구매했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왜냐면 샤워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세안을 딱 하는데 저는 이제 한 90초 정도 요 팩을 바르고, 그러니까 오늘은 총 3가지 상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피부가 좀 맨질맨질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각질 제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3번 썼거든요. 흑당고 진액 영양 60초 세안팩,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돈내산입니다. 자,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좀 해봤고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안 보였구나. 죄송합니다. 제 얼굴만 나오고 있었네.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오늘 뭔가 좀 버벅대고 있죠 지금. 상당히 버벅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아이스 브레이킹이 길어지고 있는데 흑당고 진액 영양 60초 세안팩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여성분들도 사용하셔도 될걸요? 이거 뭐 쭉 내려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사용하시네요. 그렇지, 주로 여성용이지 제가 남자인데 사용했을 뿐이지. 그래서 보시아시한 피부를 원하실 때는 한 번씩 또 사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요거 아까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 요 2가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안 하셨으니까 보시는 분들 인사 간단히 하고 시작할게요. 자, 아하님 오셨고, 스타워즈님 반갑습니다. 11사단 오셨고요. 라라짱님, 메리온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목 잘 알려주신 조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보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령관님 피부가 광이 나는 게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군요.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안 합니다.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바른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디세이 그 생츄어리 챕터 5 스킨하고 아까 뭐냐 그거 아이오페 포맨 안티 에이징 에센스, 그리고 샤워 후 마지막에 세안할 때 코스메 셰프 60초 하여튼 세안팩. 근데 그 세안팩이 재밌는 게 이렇게 쭉 튜브를 짜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커먼 색깔로 나와요. 그 흑임자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이제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약간 피로프 느낌을, 그러니까 피부를 조금 각질을 벗겨주는 그런 피로프 제형이 처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트로스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 대본이라 그럴까 목차를 안 썼는데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그런 목차를 사용해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전환을 이제 자료로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이제 오늘 그 주식 성적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2497.4, 그래서 0.31%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39% 상승해서 718.04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검색이 된 인기 검색 종목들은 뭐 HLB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삼성전자, 하나오션, 뭐 레인보우, 에코프로 BM, 뭐 한국 첨단 소재 같고, SK 하이닉스, 유한양행, 에코프로, 두산 에너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수는 이제 다우는 상승을 한 상태로 끝났고, 나스닥은 조금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13일하고 14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은, 아이고 이거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조금 잘못했네. 일단 저거 빼고요.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고, 지금 좀 상승했죠 오늘.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거 제가 카피할 때 좀 잘못했네 이거를. 이거 자료를, 오늘 뭔가 이제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이 좀 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금방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실수를 했네.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말이죠 지금. 이거 오늘 이거 실수할 게 아닌데 왜 이걸 실수를 했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했거든요. 저장을 할 때 잘못했나? 그러면 제가 조금 편법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했고요. 요걸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제 다우가 0.9% 포인트 상승했고, 나스닥이 0.4% 빠졌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아까 상승했다고 말씀드렸고, 금값은 1%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 가격이 지금 78.7달러로 상승했잖아요. 제가 항상 어떤 말씀 드리냐면, 오일 가격이 75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2% 빠졌고요. 코인베이스 2.9% 하락.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올랐다가 조금 빠졌지만 이건 뭐 올해 성적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0.4, 이건 전일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일비 월요일 대비해서. 하이닉스 뭐 0.4% 올랐고, 이더리움은 3.9% 하락, 비트코인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 두 개 파일은 조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요걸 이제 표로 보여드리게 되면 아까는 제가 전일 대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만 키워볼까요? 65, 70까지는 키워도 되겠지? 아이고, 70이 아니고 700이 들어갔나 보네. 자, 70까지 키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작년 12월 말 가격 대비해서 1월달 현재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0.6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2% 포인트 지금 하락.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워낙 눌려 있었고 작년에 전 세계 증시 꼴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는 나름 지금 선방하고 분발하고 있다. 그리고 금은 약간 올랐고 이 지금 기름값, 가스가 거의 10%에 육박하게 올랐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0.8% 하락. 코인베이스는 약간 올랐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2%,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10%, 삼성전자 1.3% 상승 중이고 요번에 CES에서의 좀 탄력을 받았다고 할까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계속 좀 욕을 많이 먹는 우리 이더리움 혼자 5%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지금 1월 달에는 주요 지표들이 이런 성적표를 지금 갖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로라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뉴스 소개인데요. 자, 이거 화면 바꾸는 동안 제 얼굴로 잠깐 바꿔놓을게요. 화면을 바꾸면서 설명드리면 자꾸 뭐가 에러가 난다고 그러네. 자, 화면 전환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로 갈아탔는데 연초부터 줄줄이 빠지는 이 펀드 무슨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 ETF 순매수액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1월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ETF 상위 종목들이 이것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서학개미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악담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미국 쪽에 투자한 펀드들이 지금 이게 아마 이제 1월달 수익률일 것 같은데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서학개미로 추정이 되는 서학개미가 지금 울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울트라쪼님 반갑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작년 말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자, 요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 본 김에 더 보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요즘 양자 컴퓨터 얘기 많잖아요. 그 젠슨왕도 양자 컴퓨터 한 2-30년 걸린다 그랬지. 저커버그도 양자컴 멀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그 아이온이란 주식이 지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고 레버리지를 3배 썼던 그 개미들은 원금이 날라갔죠. 그런데 요 마지막 문단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회의론의 아이온 Q 공동 창업자 김정상 듀크대 교수는, 듀크대도 아주 명문 대학이죠. 한국분이 공동 창업하신 거예요. 아이온 Q가. 그리고 아이온 Q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한 4분의 1인가 상당히 많은 수를 우리나라 개인 주주들이 들고 있다고 해요. 젠슨왕의 말은 30년 뒤 시총 3조 달러 양자 컴퓨팅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교수는 엔비디아가 1990년대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만든 뒤
인공지능에 활용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며 20에서 30년이 지나면 모든 개인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요. 듀스의 교수의 말로는. 근데 말이라는 게 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빨리 상용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자, 제 얼굴을 바꿔서 저도 이분들에 비하면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아는 분 중에 이제 화이트 해커이신 분도 계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 말씀으로도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긴 할 텐데 그게 뭐 당장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게 또 보안 산업들도 대비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양쪽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제가 그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시황 설명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잠깐 그 윈터 타이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자꾸 막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날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런 그 조명이나 요 환경 구축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저도 할 때마다 너무 세팅이 번거롭고 이러면 자주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준비 시간은 물론 좀 걸리죠. 이제 최소화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의 그 값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매일 그대로 세팅을 당분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수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사실 3시에 라이브를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새벽에 어떤 뭐 전체적인 경제 시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밤늦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짧게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럼 또 라이브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른 아침에 또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뭐 매일 9시에 만나자, 아니 뭐 이틀에 한번 9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또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또 제 방송을 다 라이브로만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제가 9시에 라이브 했는데 11시에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만나려는 노력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까지 맞추면 좋은데, 시간을 꼭 무슨 9시에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자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하는 라이브가 제 본업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만 본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런 노력들을 할 건데,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평소에 투자 관련해서 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이 좀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하면 수준이 낮은 질문한다고 저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꼽을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질문 같으면 제가 정중하게 이게 질문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이런 질문은 전체 공개 방송에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또 답변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질문을 주시면 좋겠다. 예, 그거 말씀드렸고, 오늘 사실 윈터 타이어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나라 뉴스에 좀 불만인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길이 얼어서 블랙 아이스가 생기고 누가 봐도 맨질맨질하고 하면, 저도 운전면허를 93년도에 땄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런 길에서는 한 60km로만 달리다가 50km, 60km 속도로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50에서 거의 100m가 쫙 미끄러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뉴스에서, 아까도 잠깐 본 뉴스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이고 눈이 갑자기 좀 감겨.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안전거리를 확보해라. 그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눈길에서 우리나라 그 도로 특성상 그리고 출퇴근할 때 차가 엄청 많은데 차들이 다 일일이 100m 간격을 유지하며 갈 수가 있나요?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끼케야 뭐 앞차하고 뭐 좀 짧게는 5m, 뭐 60km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한 불과 20m 이 정도 간격으로 달리니까 오늘도 그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40주 안타깝지만 4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들이 뭐 돌고 엉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방송사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첫 번째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브레이크를 미리 천천히 밟으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왜 정답이 아니냐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일반 타이어하고 윈터 타이어랑 큰 차이 안 난다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60km로 달린다 그랬잖아요. 윈터 타이어 장착 안 하고 브레이크 풀로 밟으면 차가 미끄러져 갖고 한 100m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윈터 타이어 장착하면 진짜 5m, 10m면 서요. 그럼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하늘과 땅 차이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왜 윈터 타이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가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야 되고 좋은 종목들을 엄선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보면 무슨 종목 갖고 있나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을 들고 있고 왜 투자하냐 그러면 지인들이 뭐 알려줬다. 그래서 그 지인이 투자를 잘하시냐 물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대요. 근데 왜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로 치면 쫀득이 같은 거 불량식품만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윈터 타이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그 일이 안 벌어질 일들인데 그게 정답인데 자꾸 뭐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를 미리 밟고 어쩌고 자 미리 밟아서 차가 좀 섰다고 칩시다.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차가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거거든요. 그거 경험을 저는 실제 몇 번 해본 사람이고 그러면 도로라는 거를 겨울에 무서워하게 돼 있고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차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국산 타이어 기준으로는 타이어 이제 휠이 커지면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윈터 타이어를 한 60에서 요즘엔 좀 물가가 올랐으니까 한 80만 원 사이면 4짝을 다 장착할 수 있고 수입 타이어는 또 120에서 150까지 가는데 윈터 타이어를 반드시 장착하시면 좋겠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횡단보도 같은 데서 내가 윈터 타이어 장착했으면 딱 서가지고 사람을 치거나 이렇게 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차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데 내가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도 피해를 보게 되는. 근데 그 타이어 이것도 투자 개념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내가 타이어 값 예를 들어서 80만 원, 100만 원 들여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으면 투자로 봤을 때도 엄청 잘한 투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은 이거예요. 발생할 빈도는 매우 현격하게 낮은데 한 번 발생할 때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는 저는 무조건 막아요. 미리. 비용이 들든 뭐하든 뭐 이러면 못하겠죠. 만약에 차가 3천만 원인데 윈터 타이어가 3천만 원이야.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또 그리고 제가 그 방송에 댓글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요. 도로공사에서 다 일일이 그거를 염화칼슘을 다 뿌려주지 못하는데 도로공사 탓을 엄청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 도로공사가 그 전체 도로를 염화칼슘을 어떻게 뿌려요? 본인이 알아서 윈터 타이어를 끼고 댕겨야지. 다 그렇게 남 탓한단 말이야. 남 탓. 근데 남 탓하면 뭐해? 내가 사고 나서 죽으면 나만 그만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주변 분들한테도 윈터 타이어 전도사로서 제가 올해도 제가 2명을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강릉 쪽에 갔다 이제 딱 돌아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길이 미끄러워졌는데 그 후륜구동이요 차도. 참 그리고 후륜구동도 무조건 내 쪽을 다 껴야 돼요. 예전 같으면 고속도로 달리면 차가 직진하는데 약간씩 이렇게 미세하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가거든요. 길이 미끄러울 때. 근데 윈터 타이어를 장착했더니 차가 그게 없고 그냥 일자로 쭉 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서 심 대표가 그렇게 윈터 타이어를 끼라고 오래 살고 싶으면은 이야기를 했구나를 이제 알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윈터 타이어와 또 투자의 약간의 좀 관계라 그럴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현대 자동차에서 제가 여태까지 50평생 사는 동안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자는 캠페인 하는 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가 현대자동차였는데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직원이었으면 이런 기한을 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우리가 그래도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동차 회사니까 윈터 타이어 업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윈터 타이어 장착하는 캠페인을 좀 대규모로 해보면 어떨까요? 보험사하고 막 협업을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이제 보험 가입할 때 5%뭐 깎아주고 이런 것도 있대요. 윈터 타이어 낀 걸 입증하면. 근데 저는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0%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윈터 타이어를 많이 끼게 장려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산업에 여러 가지가 얽혀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요? 1급 자동차 정비 공업사 분들이 보시면은 저보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사고가 나야지 그쪽은 또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차들이 증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얽혀있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윈터 타이어가 의무 장착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눈이 더 훨씬 많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눈이 안 오더라도 길이 미끄러우면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윈터 타이어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냐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오답을 계속 찾는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44중 추돌 사고 나신 분들 너무 안타깝고 다행히 이제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번에 사고를 겪고 나서 윈터 타이어 장착을 나중에 하실 분들이 저는 솔직히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건 우리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있고 제가 최근에 공개 추천했던 농심이 있는데 농심 가격이 매력적으로 지금 오늘 또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농심은 매수 관점으로 조금 보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 하강훈 우리 작곡가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강훈이 작곡한 노래가 아닌데 자꾸 저 하강훈님이 들어오면 변진섭의 로라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기억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농심하고 좀 차트 잘 보시고 이렇게 조금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가격이 지금 매력적입니다. 뭐 오늘은 사실 뭐 드릴 말씀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잠깐 광고 타임 들어갈 테니까 그 사이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광고 타임 할게요. 셀프 광고 타임. 자, 농심이 지금 다시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추천하자마자 8일 연속 상승해가지고 19.6%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요걸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했지만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대다. 아주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난 투자하면 맨날 잃어. 그리고 불안해. 그리고 매년 투자를 하는데 내 실력이 늘어나진 않아. 좋아지진 않아. 이런 분들은 월 4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뽑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가입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암호화폐 쪽입니다. 요건 좀 비쌉니다. 요건 좀 이제 소수 정예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소수도 꽤 되죠. 뭐 한 2명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제 소개고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 매일 브리핑을 받고 싶은 분. 그래서 네이버 주식 서비스보다는 엄청 딥하게 깊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좀 텀이 길고 암호화폐는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 보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매수할 종목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매수 매도 가이드 드리고 차트 분석 해드리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지금 움직임 같은 걸 제가 나름대로 더 딥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국내외 이제 암호화폐 리포트 또 어떤 종목이 또 상장 폐지가 될지 그래서 저희는 지뢰를 또 피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1일날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깊은 강의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을 통해서 또 강의를 드리고 있다. 좀 비쌉니다. 월 회원비가 이제 1억 투자 이상 100만 원, 2천원에서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50만 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는 25만 원으로 회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 2시 라이브가 이번 주 출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셀프 광고 드렸고요. 네, 지난번보다는 제가 이제 혼자 하는데 약간 화면 전환하는 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제 약간 짜잘하게 제가 실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간격이 멀면 상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이동 평균선 질문 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격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격도. 이격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격, 벌어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는 간격.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종목이 이제 차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는 쓰는 게 뭐를 쓰냐면요. 7일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 이건 이제 5일선도 쓰는데 주식은 제가 보니까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상관없이 7일선 쓰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1선, 저는 241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쓰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색깔이 이제 이런 거지. 61선을 제가 청록색으로 쓰는데 61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커먼 색깔을 121선으로 써요. 121선. 잠깐 지울게요. 제가 얘를 좀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61선하고 121선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121선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현재 주가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한 여기 있다고 칩시다. 현재가
현재가는 사실 굳이 따지면 뭐 1일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60일선이 여기쯤 있고 직전 이제 60일간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직전 120일간의 가격이 이렇게 낮다는 건 그 전에 가격이 좀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격이란 무엇이냐? 요 간격을 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격. 지금 이거 질문 주신 거 같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간격이 넓을수록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 간격이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그럼 얘가 갑자기 보통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특히 암호화폐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그냥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120일선 가격까지 한번 쭉 빠졌다가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은 얘가 이제 60일선이 조금 이렇게 완만해지게 내려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121선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241선을 회색으로 쓰는데 241선이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241선. 그럼 얘도 이렇게 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된다. 이렇게 뭔가. 이러면서 이제 가격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이격이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가 질문이잖아요. 자, 이격이 크면 가격의 급변동이 나올 수 있다. 하고 가격의 급등락 발생 가능성이, 저는 항상 가능성으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이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unstable하다고 얘기해요. 불안정하다, 불안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럼 이걸 하나 또 응용 동작 한번 나가볼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여기 되게 높은 주식이 있는데 이걸 막 매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이 가격의 중간까지 들어오면 조정받을 확률이 한번 나오니까 차라리 여기선 좀 참고 여기다 분할 매수를 차라리 걸든지, 아니면 이 가격이 이렇게 좀 내려올 때 61선하고 121선 중간, 예를 들면 이게 200원, 121선 여기 위치가 만약에 100원, 그럼 중간이 얼마예요? 150원이잖아요. 그러면 200원에 꼴랑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한 150원까지 분할 매수해 놓고 만약에 얘가 내렸다 올라가면 평균 단가가 200원이 아니고 175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수익인데 왜 개미들이 물리느냐? 그냥 막 이 주식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200원에. 여기 들어가니까 맨날 쳐 물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요걸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반대의 경우인데,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 또 똑같이 해석을 하면 좀 되겠죠. 제가 오늘은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향하는 생각이 뭐냐면 무조건 라이브도 1시간 안에 끝낸다. 최대한 짧게. 가능하면 30분 안에 끝낸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빨리 하세요. 하나만 더 받고 끝낼 거예요. 들어오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향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2시간씩 방송에서 어쩌다 한번 만나거나, 뭐 예를 들자면 그거보다는 30분씩, 20분씩, 요즘 스피드 시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짧게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마치 여러분들하고 자, 오늘 저녁 때 모입시다 해가지고 자, 9시에 모입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쉬셔야 되는데 막 1시간씩 붙잡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티타임 하듯이 보통 티타임 하면 한 30분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씻고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또 들으시면서 저 양반이 또 오늘 있었던 경제 관련된 일을 전체는 정리할 수 없지만 약간 또 정리를 해주면서 질문도 또 답변도 해주고, 제가 매일 또 방송할 때 한 가지 정도 좀 팁을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도 드리고, 그러면
제 라이브에서도 또 껌 먹고 알 먹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포맷으로 갈지는 저도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올해 좀 그렇게 방향 잡으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저도 올해 내내 해드린다 말씀 못 드려요. 저도 3월까지는 그래도 좀 해드려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질문 주셨으니까 요거 답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제 저거는 원리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신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예를 들기에 따라 좀 다른데, 이렇게 차트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참 예가 많아가지고 조금 쉽진 않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121선이잖아요. 근데 자, 61선이 여기 위에 있는데, 잠깐만. 요거는 설명드릴 필요 없겠구나. 질문이 121선이 61선보다 높은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하락할 때,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깐만, 화면 전환을 안 했네. 죄송해요. 자, 다시 설명. 자, 지우개로 요 위에는 지웁시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121선이 그 61선보다 높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는 경우 이런 때가 많거든요. 잠깐 목 좀 잠깐 죽이겠습니다. 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61선이 120보다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121선이 점점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뭐 골든 크로스 이런 건데, 이게 조금 더 내려온다고 조금 더 써볼게요. 이렇게 이제 120선이 계속 내려와요. 힘없이 계속 쭉쭉 빠져. 근데 이제 61선이 이렇게 더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면 21선이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막 만날라 그래. 보통 이런 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 이제 121선이 쫙 밑에 받쳐준단 말이에요. 더 그 장거리의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61선이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고 상승이 되면 이제 21선이 최근에 주가니까 21선이 이 위에서 막 올라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보다는 오른쪽처럼 있는 게, 이거는 뭐예요? 더 121선이 예를 들자면 더 덩치가 큰 놈이란 말이야. 덩치 큰 놈이 위에서 작은 애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작은 놈들이 위에 있고 덩치 큰 놈이 밑에 있는 게 훨씬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차트 설명만 드리자고 해도 엄청 긴데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좀 하셔야 되지만 경험적으로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좀 터득한 경우에 가까운 거고,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지금 방송하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 속이 그르렁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는 식사를 아예 안 해요. 몇 시간 전부터. 거의 한 6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아예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방송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 방송을 하면 자꾸 이제 우리가 트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먹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많이 좀 안 좋죠. 지금 뭐 국민들 마음이 뭐 이쪽 편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저쪽 편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나는 뭐 중도건 이런 거 관련 없이 지금 누구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국민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부터,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부터 뭐 진압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뭐 군사적이나 무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일종의 약간 덕후, 완전 덕후는 아니지만 나름 좀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침에 7시 한 40분 정도 돼야지 해가 뜨고, 이 새벽에는 사실은요 우리 편인지 쟤네 편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우린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옷이 다를 뿐이지. 근데 제발 저는 그 서로 이렇게 무리 안 했으면 좋겠고, 어?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누구 편 드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무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숫자가 쪽수가 딸리니까 얘네들은 방어를 하려고 더 그렇게 할 건데, 그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진압하는 쪽이 막 강경하게 들어가다가 새벽에 풀숲에서 만약에 담 넘어오는데 낙엽 소리 같은 거 들리고 이러면은, 이게 만약에 방어하는 쪽에서 또 잘못 보면은 손 들어 막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대답이 없고 막 이러면, 뭐 이러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낙엽 소리면서 막 푸드득 뛰어가, 그럼 여기도 또 방어 차원에서 또 한 방 잘못 쏘고 이러면 또 이게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절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이제 원만하게 대화를 잘 해가지고, 어? 거기 또 이렇게 또 뭐 여든 야든 뭐 시위하러 또 가 계신 또 일반 시민들도 있고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그분들이 어떤 무기를, HK라고 또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는지도 저도 아는데, 그게 또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 한 발 잘못 쏘면 진짜 큰일 안 되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이 대공황이 1929년 30년대 초반 그렇게 왔는데, 그때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그때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 엄청 잘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제가 그거는 또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올해 많이 경기가 안 좋고 힘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투자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좀 어려우신 분들은 키웨스트에 또 도움을 또 받으셔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화요일 1월 14일 화요일 9시부터 시작했던 약간의 또 제가 버벅임이 있었던 화요일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키웨스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